안녕하세요. 가시TV 선주멘토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 따면 무조건 취업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증 하나만으로는 기관에서 뽑아주지 않는 게 현실인데요. 취업하려면 내가 정확히 어떤 기관에 취업할 건지, 거기서는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추가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자격증으로 어디에 취업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급여는 대략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관련해서 고민하신 부분들을 전부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사회복지사 2급을 땄다고 했을 때 어디서 일하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기관들은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그 사회복지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크게 나누면 종합복지관과 단종복지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종합복지관은 이름에서부터 뭔가 종합이라는 말에서 모든 걸 다 담고 있는 느낌이 나죠? 맞습니다. 종합복지관은 모든 연령대와 다양한 대상자를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아동들은 방과 후에 공부할 수 있는 방과 후 교실을 이용하고, 노인분들은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나 취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요. 청소년들은 진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분들은 자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받으며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종합복지관의 특징은 다양한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더 원활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 업무를 하는 사회복지사가 더 많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엑셀을 활용해 명단을 정리하는 업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 진행을 했을 때 그걸 기록하는 업무 등 주로 컴퓨터를 사용해서 행정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종복지관입니다. 여기는 종합복지관과는 조금 달라요. 특정 대상자만을 위한 복지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예를 들어 노인분들을 위한 노인복지관, 장애인분들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관이 대표적인 단종복지관이에요. 노인복지관에서는 노인분들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나 치매 예방교육, 그리고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요. 노인분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주 목적이죠.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재활 프로그램과 직업 훈련을 진행해요. 의사소통 훈련이나 사회 적응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아동복지관은 방임이나 학대를 받은 아동들을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단종복지관은 이렇게 특정한 대상자에게 집중해서 그들의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요. 예를 들어 노인복지관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진 않겠죠. 오로지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좀 더 전문적이고 세밀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이 종합복지관과 다른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종합복지관과 단종복지관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용시설은 정해진 시간만, 예를 들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하는 곳이고, 생활시설은 숙식까지 제공하며 24시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데요. 이용시설의 특징 먼저 말씀드릴게요. 노인복지관이나 아동복지센터 같은 곳에서 어르신들은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아이들은 방과 후 교실에서 공부를 해요. 낮 시간 동안 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듣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쉽게 말해 복지관을 학교처럼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시설은 낮 시간 동안만 운영되기 때문에 집에서 생활하며 복지관 서비스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딱이에요. 다음으로 생활시설은 말 그대로 시설에 살면서 복지 서비스를 받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 노인요양원이나 장애인 생활시설처럼 24시간 운영되며 여기서 숙식까지 제공해요. 생활시설에서는 대상자들이 복지관에서 상주하며 하루 종일 필요한 케어를 받아요. 특히 스스로 생활이 힘든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이 주로 생활시설을 이용하죠. 여기서는 의료, 생활시설,
재활 프로그램까지 종합적인 케어를 받으며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요. 쉽게 말해 생활시설은 집처럼 머물며 전반적인 돌봄을 받는 곳이에요. 24시간 운영되다 보니 교대 근무가 있고 이로 인해 추가 수당이 발생해 급여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와 업무 환경은 어떤지 그리고 급여까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업무 분야로는 크게 케어 업무와 행정 업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케어 업무는 말 그대로 사람을 직접적으로 돌보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어르신들을 돕거나 장애인분들을 지원하는 게 바로 케어 업무죠. 케어 업무는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과 직접 상호작용하며 그들의 일상적인 필요를 챙겨주는 거예요. 어르신들의 식사를 도와드리거나 일상활동을 지원하는 게 케어 업무의 대표적인 예죠. 어떤 분은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다른 분은 신체적인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는 그 대상자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케어 업무는 굉장히 사람 중심이고 상대방의 필요를 직접 해결해주는 일이 많아요. 마음을 이해해주는 공감 능력 또한 매우 중요하죠. 행정 업무는 케어 업무와 달리 서류 작업이나 기록 관리, 그리고 프로그램 기획 같은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요. 예를 들어 복지 서비스가 잘 진행되도록 예산을 짜거나 각종 문서 작업을 통해 지원금 신청을 하는 일이 행정 업무의 한 부분이에요. 또 프로그램이 끝나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기록하고 다음에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관리하죠. 행정 업무는 보통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며 철저한 기획력과 문서 작성 능력이 필요해요. 누군가 뒤에서 꼼꼼히 준비하고 기록해야 사회복지 서비스가 더 원활하게 돌아가겠죠. 그리고 업무 환경과 급여를 말씀드리기 전에 사회복지의 분야를 나눠보면 크게 노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노인복지사는 주로 노인복지관, 요양원 또는 재가복지센터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하는 일은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것이에요. 주된 업무는 상담,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취미활동 지원 등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함께 이야기하거나 체조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게 도와드리기도 하죠. 또 치매 예방 교육 같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의 식사, 목욕, 이동을 돕는 일상 케어도 주요 업무 중 하나예요. 근무 환경은 보통 복지관이나 요양시설에서 이루어지며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인내심과 공감 능력이 중요한데요. 어르신들께서 많이 고마워하셔서 보람이 크게 느껴지는 분야예요. 급여는 초봉 기준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인데 경력이 쌓이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요양원에서는 교대 근무로 야간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정부 지원도 많은 편이라 급여나 복지 혜택이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에요. 아동복지사는 아동복지관, 지역 아동센터, 보호시설에서 일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주된 업무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죠. 또 방과 후 교실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을 지원하고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기도 해요. 근무 환경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분위기예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아이들이 웃으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특히 아동복지 분야는 아이들이 주로 여성 선생님과 잘 소통하기 때문에 여성 사회복지사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급여는 초봉 기준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로 공공기관에서 일한다면 조금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보육시설에서는 교대 근무가 있을 수 있어 야간 근무 시 수당이 추가됩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많아 에너지 소모는 크지만 그만큼 마음 따뜻한 성장을 지켜보는 재미도 있어요. 청소년 복지사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또는 청소년 쉼터에서 일하며 청소년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청소년 복지사의 주요 업무는 청소년들의 상담과 심리적 지원이에요. 예를 들어 학업 스트레스나 가정 문제를 겪는 청소년들과 상담을 통해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필요하면 심리치료나 학교 복귀를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직업훈련이나 자립지원 프로그램도 청소년 복지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예요. 근무 환경은 청소년들의 특성상 활발하고 역동적이에요. 때로는 청소년들의 반항적인 태도나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성장 과정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보람도 크죠. 청소년들이 다시 꿈을 찾고 사회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면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급여는 초봉 기준 월 200만 원에서 270만 원 정도이며 센터나 시설의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청소년 복지 분야는 심리 상담에 대한 이해와 능력이 중요해서 관련 자격증을 추가로 따면 승진이나 급여 인상의 기회가 많아집니다. 장애인 복지사는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생활시설 또는 직업재활센터에서 일하며 장애인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요. 주요 업무로는 장애인들의 상담과 재활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상담하고 사회 적응을 돕는 훈련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직업훈련, 의사소통훈련, 그리고 심리적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또한 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도 기획해서 그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무 환경은 장애인 생활시설이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교대 근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복지관이나 직업재활센터에서 일하면 좀 더 정규적인 근무 시간을 유지할 수 있지만 생활시설에서는 밤에도 케어가 필요하죠. 하지만 장애인들이 자립하거나 사회에 적응하는 모습을 볼 때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급여는 초봉 기준 월 200만 원에서 270만 원 정도이며 시설에 따라 야간 근무 수당과 특수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장애인 복지 분야는 직업 재활이나 재활 치료 관련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면 더 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정리해드리면 어르신들을 보살피고 그들의 감사한 마음을 받는 걸 좋아한다면 노인복지, 아이들과 신나게 놀고 그들의 성장을 돕고 싶다면 아동복지, 청소년들의 마음속 고민을 풀어주고 그들의 성장을 돕고 싶다면 청소년복지, 그리고 장애인분들의 자립을 지원하며 그들과 깊이 있는 교감을 나누고 싶다면 장애인복지를 추천드립니다. 어떤 곳에서 일하고 싶으신지 깊게 고민해보는 것만으로도 취업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일하는 시간이나 업무 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자격증은 운전면허증입니다. 운전면허? 내가 기사도 아닌데 왜 필요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사회복지사에게 운전면허는 거의 필수나 다름없어요. 사회복지사는 대상자의 집이나 복지시설로 이동해야 하는 일이 정말 많아요. 특히 가정방문이나 기관 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이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차량을 운전해야 할 때가 훨씬 더 편하고 빠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을 이송하거나 아이들을 데리고 야외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할 때 차를 몰 수 있으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운전 가능한 사회복지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시골이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는 운전이 가능하면 업무 효율이 훨씬 높아지죠. 게다가 단순히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복지관 차량을 이용해 물품을 배달하거나 긴급 상황에서 대상자를 이송해야 할 때도 있어요. 이때 운전면허가 없다면 정말 난감하겠죠. 그래서 일종 보통 운전면허는 사회복지사라면 꼭 챙겨야 할 자격증이에요. 다음으로 소개할 자격증은 컴퓨터 자격증입니다. 사회복지사인데 컴퓨터 자격증 꼭 필요한가 라고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요즘 사회복지사는 행정 업무도 많기 때문에 컴퓨터 자격증은 거의 필수예요. 사회복지사로 일하다 보면 각종 서류 작업이나 복지 프로그램 기획, 보고서 작성과 같은 업무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컴퓨터 사용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문서 작성은 물론이고 엑셀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통계를 내야 할 때도 많아요. 한글, 엑셀, 그리고 파워포인트는 사회복지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특히 요즘은 복지 시스템이 디지털화되면서 복지 대상자 정보를 전자문서로 관리하거나 온라인 보고 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컴퓨터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업무 효율이 확 올라가죠. 가장 대표적인 자격증으로는 ITQ 자격증과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이 있어요. 특히 ITQ 자격증은 한글과 엑셀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 배우기 때문에 두 자격증 중 하나만 있어도 기본적인 행정 업무는 문제없이 해낼 수 있어요. 엑셀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참가자 명단을 관리하거나 예산을 계산할 때 많이 사용돼요. 한글 자격증이 있다면 프로그램 계획서나 보고서 작성도 능숙하게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발표 자료를 만들 때는 파워포인트가 유용해요. 컴퓨터 자격증 하나만으로도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능숙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사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운전면허와 컴퓨터 자격증에 도전해보세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2년제 전문대 이상의 학위와 두 번째 사회복지사 필수 17과목 이수입니다. 필수 17과목은 온라인 강의 16과목과 현장 실습 1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서 학위가 없다 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학교에 직접 가지 않아도 학위와 사회복지사 과목 이수까지 한 번에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학점은행제라는 걸 통해 진행해 주시는 거예요. 학점은행제가 뭐냐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제도로 온라인 강의를 통해 사회복지 과목을 이수하며 필요한 학점을 채우고 현장 실습까지 하며 바로 자격증을 딸 수 있어요. 직장인이나 바쁜 분들에게는 아주 딱 맞는 방법이죠. 실제로 이렇게 따시는 분들이 90% 이상이에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총 3학기 소요로 학위가 있으신 분들은 17과목 이수 후 바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고 학위가 없으신 분들은 학위까지 취득해 주셔야 자격증이 나옵니다. 취득 기간은 대략 1년 반 정도로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는 분들을 도와드리면서 느끼는 건데 실습 진행 자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현장 실습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무조건 필요한 과정이에요. 주의할 점은 처음부터 바로 실습을 시작할 수 없고 전공 필수 4과목, 전공 선택 2과목, 총 6과목을 먼저 이수해야 현장 실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행하시기 전에 여기에 해당되는지 꼭 먼저 체크해 주셔야 하고 여기에 해당된다, 이제 실습을 시작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딱 2가지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내가 직접 가서 실습할 실습 기간과 세미나 수업을 들어야 할 교육원을 정해 주시면 돼요. 실습은 160시간 동안 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되고 세미나 수업 30시간은 현장 실습 시작 전 듣는 수업으로 실습 과정 시 필요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장 실습 일지와 보고서 작성 방법, 그리고 돌발 상황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직접 현장에서 일하면서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겠죠? 실습은 하루에 최소 4시간, 최대 8시간까지 할 수 있고 일주일에 40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습 시간을 못 채울 경우 자격증 취득이 미루어질 수 있으니 미리미리 계획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습할 때는 복지시설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데요. 이때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여러 분야를 경험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분야를 찾는 것이 취업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방법과 취업 기관들, 다양한 취업 준비 팁을 알아봤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는 자격증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들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로 인해 국가에서 사회복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어 많은 분들에게 주목받는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자격증을 준비하고 사회복지사로서의 첫걸음을 떼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TV 선주멘토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글씨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